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는데 가지문은 끝났고 이제 나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형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고수해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리, 명에 대한 의리가 대명의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개념을 또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대명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치, 이거 아시겠지만 명나라에 대한 그런 걸 다 끊고 청나라에 충성하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척화론자들은 이 정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 정말 상식이었어요. 이거는 국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그냥 들어봤을 얘기. 여기서 이 화친을 배척하는, 화친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친 반대, 즉 끝까지 싸우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척화론자들은 하고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사실 안 봐도 니은에 주화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짐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전 보고 나서 강의를 하는 거긴 한데 이걸 풀 당시에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비되는 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소재를 준 거죠. 대명의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화치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이자 부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이거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그래서 제조지은이란 말을 쓰죠. 이것도 뭐 상식이긴 한데 뭐 이거 이 정도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임진왜란 때 도움 받았던 걸 가지고 보편적 규범을 인식했어.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왜 가나지문 요건인지 알 것 같은 거야. 그죠? 왜냐면 이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 이게 뭐였어? 이게 상도였잖아. 이게 가의 상도였단 말이야. 즉 아까 그 포인트에서 얘기했지만 가의 내용을 나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 가에 나오는 내용을 나에 매칭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척화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는 이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화론을 고수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욕스럽게 나를 보존하는 이 그냥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망하다가 아니고 망해도 싸우다가 망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보면은 되게 막 현실성 없고 도대체 일단 살고 봐야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이때는 사실 뭐 명의 어떻게 하고 그런 문책보다는 도덕윤리의 붕괴를 더 걱정했다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조선은 유교국가였잖아요. 유교국가였어.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명분을 저버리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도덕윤리가 붕괴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교국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야. 백성을 다스리고 또는 무슨 뭐 정치를 행하고 영토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아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척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의리의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의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을 거야. 이게 없으면 조선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주화론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척화론은 유교 사상이 붕괴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은 나라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화론은 그 말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청나라 들어오면 나라가 진짜 없어지는데 그게 나라의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멸망하는데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이 그렇게 대립이 된 거였어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 의리 막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교국가가 갖는 그 도덕윤리의 붕괴라는 말은 되게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고 반면 최명길 등은 너무도 유명한 척화론자 vs 최명길에서 나오는 주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주화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형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명길도 대명의리가 정론이면 인정하였고 일단 명을 해야 되는 건 맞네. 그리고 강화를 한 이후에도 대명의리 강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도 이 양반도 이 양반이 그 비하의 표현이 진짜 그때의 양반 그 문인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건 조선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논거를 들어 청과의 합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럼 결국은 상도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럼에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권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거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유로동물들로 합당한 판단이다. 즉 권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명길은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다. 이게 지금 현대인의 그 사고방식에 맞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걸 일단 살고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본 거고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이거는 이게 고조가 석경당이죠. 이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석경당이 이 요나라 거란의 힘을 빌려서 후진을 세웠고 그 대가로 이제 연운 16주를 936년에 줍니다. 이건 뭐 그냥 세계사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힘을 빌렸고 그 다음에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어. 죄송합니다.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음 황제가 돼가지고 이 경영광이라는 신하가 왜 신하? 이거 이민족인데 이거 오랑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경론을 주저했고 이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후진은 멸망하였다. 요 입장에서 뭐라고 하면서 그냥 쳐들어간 거죠. 이거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유학자 호황국은 역시 또 유학자죠. 유학자 호황국은 천하의 인심이 오락해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서력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할만 하지만 이게 말이 엄청 어렵지만 결국 뭐 오랑캐를 싫어하는 마음은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경영을 비판한 거야. 즉, 이 유학자도 지금 왜 권도를 적용하지 않고 상도만을 고집했느냐?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저만의 말로 바꿔서 얘기한 거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한국이 보기에는 상도를 고수하며 권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도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고 이 속죄될 수 없다. 이런 말 이게 속죄되다가 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은 좀 너무 미국식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허한국은 경영을 비판을 했어. 이게 권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겠죠. 가랑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최명길은 이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조선은 이제 1392년부터 세워졌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후진 이야기는 900년대, 1000년대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황의 주장을 인용해가지고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중요해도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즉, 이 말 자체도 권도를 적용해야 된다를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명길은 이 뒤에 나온 내용은 그 다음 내용, 이 뭐랄까 정당화, 이 명분에 있어서 권도에 대한 명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죠. 조선은 밖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을 위해서 멸망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조선이 중국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조선의 임금은 자기 나라 백성이랑 이 사직 보전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또 내세웠던 게 춘추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신하는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 하는데 명을 위해서 뭐 조선부터 망하게 한다? 조선부터라니까 웃긴데 조선을 망하게 한다? 그건 이제 임금을 위한 게 아니죠. 명의 임금을 위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권도에 대한 걸 이제 마땅한 의리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춘추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춘추에 나온 얘기가 정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경전 해석에 대한 그 학파가 얼마나 많은데 일단 최명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임금을 이해하니까 조선을 망하게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호황국 주장 인용하면서 권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거 제시 다 끝난 다음에 뭔가 반박이 있을 수 있잖아.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도덕적인 거는, 유교적인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놓은 거야. 정당화를 좀 시켜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얼른 들었을 때 합리적이긴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았지만 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지만 말 속도는 원래도 약간 빨랐고 말 속도보다는 지문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를 한번 보고 5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녹화를 또 끊어서 가야 돼가지고 봅시다. 어쨌든 일단 4번은 그렇게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4번은 그냥 우리가 얼른 봤을 때 나오는 게 이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 얘기했지만 이 상도 건도 얘기했던 거 사상가의 견해 있었고 여기 정치가잖아요. 이거는 척화론자 주화론자에서 견해 제시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린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가해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되게 좋은 선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교육청 문제지만 우리는 그 지문의 퀄리티보다는 이 문제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건 맞아. 왜 이렇게 말이 끊기죠?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도를 굽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그냥 도를 굽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권도는 똑같이 도야. 상도도 도고 권도도 도입니다. 둘 다 도인데 굽히는 게 아니고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일 거고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규범 동시에 담는 개념이라고 그냥 그대로 나와 있었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3번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설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써놨겠냐. 분명히 위에서 설명 다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 내려고 그냥 넣어놓은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잘랐어도 되는데 뭔가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문단에서도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 이 내용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상도와 건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되는 속성. 둘 다 도는 맞다니까. 올바르게 하는 건 맞아요.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도 맞고.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2, 3, 4번은 사실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그대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쉬운 문제. 가의 맹자가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그때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데카르트랑 그 다음에 최한기 얘기했던 그 심장지문 신기의 심장이 아니고 어쨌든 심주지각설 나왔던 그 지문에서처럼 대립구도 특히 이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보니까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 도덕 규범을 제시하였다. 일단 이걸 보니까 일반이네. 일반. 그러니까 동양으로 따지자면 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쭉 읽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게 중요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대. 그 말은 동양으로 따지자면 권도가 없다는 얘기야. 권도는 없어. 무조건 상도 끝. 일반적인 걸 따라야 되고 예외적인 거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읽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칸자가 일단 맹자가 어땠는지 보죠.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둘이 바뀐 거죠. 칸트는 맹자와 달리라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칸트는 결과 고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맹자는 결과를 고려해서 가끔은 이제 정말 부득이하다면 권도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2번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교를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도 바뀐 거죠. 칸트는 상황에 따라란 말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항상 적용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른 판단은 맹자가 권도를 얘기할 때 했던 거고 3번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칸트 얘기는 일단 맞죠. 그러면 맹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행위 해도 되나? 보편적인 거에서? 그쵸. 예외적인 걸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라는 말을 주목해서 봤으면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게 이게 결국 예외라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는 문제가 좀 쉬웠지만 우리가 심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는 건 괜찮았지만 그거는 권도로서 괜찮았지만 도 자체를 벗어나는 건 안 됐다고. 왜냐면 권도도 도를 굽힌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맹자는 도를 중시한 건 맞습니다. 권도가 도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심화적인 얘기도 해봤고,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 규범보다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일단 칸트는 아니겠죠. 칸트는 무조건 도덕적인 규범이었어. 근데 이, 이 모든 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X를 쳐야 되겠네. 그리고 생활 속의 도덕 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거 일단 칸트는 도덕 규범 어기면 안 된다 해서 모두가 틀렸는데, 맹자가 말한 권도 있잖아요. 권도도 예외적인 규범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규범이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긴다는 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봤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틀렸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게 됩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오늘 약간 말이 꼬이는 것 같지만 좀 이제 또 진정을 하고 약간 말이 빨라진 것 같아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후진 얘기 나오면서 뭐 요에 방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만의 말로 바꾸면 뭐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이거잖아. 한마디로 바꾸면 그잖아요. 즉 이상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정답이 5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니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묻고 싶은 건 5번이었다. 주제 파악해서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현실을 좀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라기보다 비판한 거였으니까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8번 한번 보면 기억, 니은, 가를 바탕으로 맨날 비판하는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비판적으로 읽는 거,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척화론자 그리고 주화론자였어. 기억이 척화론자가 불의의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상황론보다 원칙론, 즉 보편을 더 중시한 거죠.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권도보다는 상도라고 본 거예요. 상도를 지켜야 한다. 기억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의리는 당대인에게 일반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규범, 상도로 받아들여진 거 맞잖아. 맞고요. 니은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 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 잠깐만.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뭐야, 무슨 일이 있든 도덕 규범을 계속 준수하겠다. 이거는 항상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편적 도덕 규범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했던, 내가 지금 물에 빠지는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건도를 써야 되겠다. 이건 지금 실행 동기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도덕 규범을 적용하겠다. 즉 보편적 도덕 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낚시 코드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서부터 신하가 지켜야 될 의리를 논한 거. 이거는 뭔가 상도에 대해서 논한 거 맞는 것 같아. 그럼 정답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니은은 주화론자였고, 그 다음에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야? 아무리 명예에 대한 의리가 중요해도 조선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먼저다. 자기 자신의 임금의 나라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권도에 관한 논의였죠. 권도. 즉, 권도, 보편적, 다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하면서 읽었으면 쉽게 아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낚시 코드는 여기까지만 잘라서 신하가 지켜야 될 의리라고 얘기하면 왠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낚시를 한 거죠. 평가원 낚시 코드 항상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항상 이해하지만 평가원이라서 평가원 낚시 코드가 아니고, 평가원이라면 이런 논리로 수험생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은이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 그치, 이게 정론임을 인정했다는 게 상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상도가 당연히 베이스니까. 그치만 이 상황은 권도가 맞다. 화친하는 게 권도가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나라의 보존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 맞겠죠?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나라가 망하잖아. 어쩔 수 없이 하친을 하자 이거. 대명의리를 중시하지만.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다음에 9번은 뭐 이게
자신을 책망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책이죠, 자책. 자책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문책이 아니고 자책이라는 거죠. 이건 문책이라 나와 있는데 저 뜻은 자신을 책망하는 거니까 자책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주제통합 지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한 20분 정도 영상이 되겠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경제 지문으로 보겠습니다.